안녕하십니까. 1302일 된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추모식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출동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달리하는 자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추모의 행사가 아니고 정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오라고 외쳤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안 갔습니다. 그 장소는 아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곳이 아니었고 그게 정치 공간이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필터링 되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놈 뭐 아닌 놈 꺼지라고 부터 시작해서 별별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하자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의 책임은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때도 수없이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문재인에게 책임진 정치적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파 정권만 들어서서 우파 정권의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많이 죽고 하면은 무조건 대통령 책임입니다. 왜?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쟁, 정치 투쟁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없어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재명이가 살 길은 윤석열과의 대립각을 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권을 장악하고도 뭐 쏟아내는 법안은 거의 다 한국 경제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표퓰리즘 방식에 자신들의 표로 이득되는 것. 그런 것들만 쏟아내지 이 국가 공동체 전체를 놓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유익한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랜섬웨어를 이제 뿌려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버 공간에 악성 바이러스를 뿌려서 컴퓨터를 중단시키고 거기에 이제 또 일부 같이 모의했던 자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팔고 그래서 챙긴 돈이 수십억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이들과 북한 통정국이 내통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고 현실 공간에서도 이런 간첩들의 활동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좌익 정부들은 그냥 북한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우호적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라는 자가 하는 말이 핵 빼면은 우리가 북한과 절대적 우위에 있는데 무슨 놈의 그 북한을 그렇게 몰아붙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고 말 한마디로 이 언어의 교란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능수능란합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선제 공격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아이들 그 평화로웠던 게 평화가 금방 전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벌써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마스가 그런 공격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북한도 지금 선제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거리입니다. 핵 빼고도 전역이 선제 공격을 당하면 그냥 이재명도 죽어요. 이재명 성남 집도 날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핵 빼면은 북한이 한국보다 전력적으로 약세에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은 비대칭입니다. 핵을 갖고 전쟁을 시작하면 우리는 집니다. 북한이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대전 이남 쪽으로 핵 투발을 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군의 모든 시설이 북한에 잡혀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쟁을 선제 공격을 하면서 대량의 장사포와 미사일을 쏴제끼면은 우리나라 군수기지고 탄약기지고 다 날아가면은 거의 전쟁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정치인을 하면서 국방위원을 하면서 이런 것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남북관계의 군사력 비교도 저렇게 무지의 소산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로 막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사료가 아닌 그 심류 쓰레기들의 집합소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매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재명 같은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바로 한순간에 선제 공격을 당하면 숱한 시설과 인명이 파괴되고 끝내는 한순간 그 전쟁의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전쟁은 패하고 끝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면 바로 국민을 빼앗기고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생명이 1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통계로 그냥 잡히는 것 외에는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게끔 억지력을 갖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총을 들고 이스라엘처럼 무조건 싸워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6.25 때처럼 경찰 들고 총 들고 저 전쟁터에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6.25 때처럼 경찰 들고 공비 토벌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안,
안보적 불안 속에서 그 안보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될 책임 있는 인간들이 더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저 국회야말로 진짜 정상 국회가 아니고 내년에는 진짜 참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갑니다. 왜? 사류가 오류가 있어야 존재하면 할수록 더 이 사회는 더 피해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경제라든가 다른 모든 분야 문화 분야랑 인류를 달리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될 시스템이 사류 수준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게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정치인들이 오늘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오직 정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목표요 그것밖에 안 됐다. 원대한 비전과 원대한 꿈을 갖고 이 대한민국이 21세기 22세기 G2 미국과 어깨를 동등하게 하면서 세계를 폐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정치를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커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발전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진짜 희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이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젯밤에는 동창아지가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송아지 와서 초소를 근무 서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